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를 하실 분들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요건 2년.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 등이 지정을 하는데, 압구정동은 올해 4월 두 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지정했고, 내년 4월 26일 날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앞으로 3년 정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가격 상승을 좀 막고 있고, 거래가 좀 힘들도록 제한하는 그런 법령인데요. 그럼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동 내에서 내가 매수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특히나 초반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매매 약정서에 대한 궁금증들 요번에는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매매 약정서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나와 있는 매매 약정서인데요. 꼭 협회 거를 써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대략적인 매매 약정서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고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나와 있고 2조 약정 내용입니다.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 약정자가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그리고 제3조 이행 약정 제1 약정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신청을 한대요. 허가 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허가를 득한 후 본 내용을,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금 얼마를 상대방에게 병상해야 된다.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손해배상금 없이 그냥 무이자로 그냥 상환한다라고 쓰실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집주인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허가를 신청하기까지 나오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겠죠. 자, 매매 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금 얼마를 상환해야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 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그리고 첨가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금으로 걸었던 금액은 쌍방이 협력했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으니까 무이자로 상환한다. 유이자로 상환한다. 그건 정하실 수 있는데, 무이자로 상환한다가 보통 대다수의 토지거래 매매 약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다. 중개보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 시 약정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네 번째 제4조 특약사항. 여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협의하에 특약 내용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모든 게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약정서라고 하니까 사실 약정서와 계약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느낌이 달라요. 약정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더더구나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근데 분쟁이 없을 때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얘기지만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약정서를 쓰고 난 후에 한쪽 일방이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 유동적 무효가 참 좋은 변명거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합의로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변수로 누구 한쪽이 마음이 바뀐다면 이제부터는 유동적 무효가 참 좋은 핑계로 보일 수 있게 되죠. 유동적 무효이므로 위의 약정서 상태에서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동적 무효면 아직은 무효잖아. 유효가 안 됐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상 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해서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고요.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995년도 12월 26일자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후로 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다른 판례들이 쭈루룩 연이어서 이 맥락으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방법원 아니면 고등법원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시 사항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에 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일방에서 내가 깨고 싶어요. 제가 깨고 싶어서 이걸 협력을 안 했어요. 그럼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 내야 되는 건가 아닌가, 혹은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시 맺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약정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매매 계약을 철회한 경우, 안 한다고 한 경우에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기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한 판시입니다. 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판결 요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에 토지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으나,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을 허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무효란 얘기예요. 근데 이와 달리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내가 허가 받겠다, 매수하겠다 라고 해서 허가를 전제로 해서 한 계약일 경우에 허가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이에요. 왜냐면 허가 받아야지 이제 완성돼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허가 받으면 다시 소급해서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 꽝,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유효이면은 유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겠지만, 무효로 나왔을 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양쪽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하거나, 혹은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그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내가 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매수자, 매도자가 만나서 우리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일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허가가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되려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무효가 됐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협력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요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 계약의 철회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no 아니면 안 하고 싶어 철회해서 무효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쌍방, 매수자, 매도자 양쪽 다 허가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협의한 후에 그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일방이 한쪽에서 깨버리면은 이거는 무효로 나왔을지언정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참조 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 민법 제398조 제1항, 민법 제105조, 그 다음에 제398조 제1항,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민법 제568조 등등, 그리고 그 뒤에 참조 판례 쭈루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중개사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판결문의 내용을 찾아보고 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약정서를 쓰실 때 약정서의 단어가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되나? 라고 충분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약정서 또한 계약입니다. 상호 간에 협의해서 세부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고 상호 간에 협의한 후에 도장 찍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충분히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에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금, 자금 확보, 기타 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신 뒤에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그 약정을 정했을 때는 그 약정대로 최대한 이행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판시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매수 전에 미리 고민하시고, 그리고 매물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약정서 잘 쓰셔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로 해가지고 좋은 매물 잘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율하셔가지고 또 분쟁 없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